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웹RTC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사실 뭐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이며 오디오와 비디오, 그래서 화상 회의, 화상 전화, 채팅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조금씩 뒤로 가다 보니 뭐 다양한 이슈, 네트워크 기술 쪽으로는 이제 NAT라든지 이런 이슈들, 회사 정책에 따른 이제 포트 차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서버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연결 설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서버들을 쓰는 걸로 이제 타협을 보고 있지만, 데이터인 경우에는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고받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찾아서 연결을 할 것이냐, 이제 컨트롤 혹은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제로 메시지 큐에서 했었던 그냥 옆에 다 쏴버리는 어마어마한 짓을 하겠지만, 인터넷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서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시그널링 서버라는 애를 하나 두게 되고, 이 시그널링 서버에게 내가 누구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SDF라는 것은 그 주고받을 정보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어떤 해상도, 어떤 형태, 어떤 압축 방식, 어떤 암호화 방식, 기타 등등을 이렇게 다 쓴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주고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결국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결국 우리가 시그널링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시그널링 서버가 해당되는 애를 찾아서 결국은 내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방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CP 연결 설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HTTP의 연결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었다면 마찬가지예요. 웹RTC도 보는 것과 같이 서버한테 일상적으로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고, 대화를 할 때에는 어떤 형태의 미디어 타입을 하고 싶다는 걸 알려주면, 결국은 시그널링 서버가 찾아서 너하고 대화하고 싶은 애가 있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대 라고 알려주고, 상대방이 그래, 나는 상대방이 요청을 한, 즉 왼쪽에 있는 애가 요청했던 것들 중에 이러이러한 압축 형태, 이런 식의 암호화 방식을 수용하겠어 라고 이제 응답을 주면, 다시 얘가 연결을 요청했던 애한테 서버가 다시 응답을 전달을 주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주고받은 후에 이제 상방 간의 연결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는, 오디오, 비디오,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제 직접 주고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NAT, PAT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턴 서버 같은 것들, 스턴 서버, 턴 서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IP 어드레스도 알아내고 나트를 통과하기 위한 다양한 스킴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서버가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RTC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컴퓨터들, 호스트들이 있고, 호스트들이 이제 fully, 그러니까 서로에게 모두 다 연결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일반 그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전 단계에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연결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행위는 서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스턴 서버, 나트를 통과하기 위한, 그래서 공인된 IP 어드레스를 호스트가 알아오기 위한 스턴 서버가 있었고, 나트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턴 서버만으로 안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릴레이 해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턴 서버가 있었죠. 그리고 이 스턴 서버와 턴 서버와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포함함과 동시에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써야 될지, 기타 등등을 다시 또 이제 단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 호스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니, 이런 거를 묶어서
총칭 이제 ICE라고 부르는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ICE 캔디데이트, ICE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ICE라는 우산 안에 스턴과 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통해 연결을 하기 위한, 나트를 우회하기 위한 기본 스킴들을 다 우리가 확보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결 설정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서버가 있다. 그래서 서버를 경유해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싶은지 알려준다. 알려주는 정보 안에는 세션 디스크리션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서 주고받고자 하는 뭐 오디오 포맷, 비디오 포맷, 데이터 형태, 압축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의 레이어를 살펴보면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건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는 ICE 과정, 그 다음에 대표 IP를 찾아오는 스턴, 나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호스트 간에, 피어 간에 이렇게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없다면 결국 릴레이 해야 되는 텄 서버,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요. 이런 애들이 통상 UDP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RTC, 이 웹 RTC는 일단 웹 RTC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UDP가 개입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UDP로 했을 때 이제 우려사항은 결국은 그 에러 검출 및 복구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DTLS 뭐 이런 것들을 좀 얹었는데 그 위에 이제 SCTP라는 애가 있어요. 요게 이제 TCP보다 진화된 애인데 결국은 UDP 위에 TCP보다 좀 진화된 TCP 같은 애가 하나 올라가서 또 데이터 교환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는 이제 RTP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 SRTP인데 리얼타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게 뭐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정말 뭐 타임 크리티컬하다기보다는 그냥 오디오와 비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요 RTP라는 애가 UDP 위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실어 나르고 신뢰성이 필요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요 UDP 위에서 요 SCTP라는 애들에 의해서 또 에러 검출 및 복구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웹 RTC는 보는 것과 같이 프로토콜이 계층별로 되어 있고요.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표준이에요. 우리가 웹 RTC 그러면 표준이고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특정 군 그냥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3G, 4G가 있어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물건 살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누군가 서버를 두지 않고 각자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통신을 한다라는 거였다면 여기서 이제 웹 RTC는 아주 구체적인 고유 명사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프로토콜 계층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표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ICE, 스턴, 턴, SDP, 그 다음에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RFC가 IETF, 인터넷 엔지니어 태스크 포스, 저 우리가 TCP/IP 같은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한 곳이 IETF죠. TCP/IP도 RFC 넘버가 있어요. 그 IETF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와 표준을 만드는 곳에서 이 웹 RTC와 관련된 걸 이렇게 표준 문서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6년, 2008년, 2010년.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된 게 2010년이니까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뭔가 이제 회의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결국 이제 확산이 확 됐죠. 구형 노트북 옛날 걸 찾아보면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윈도우즈 계열의 노트북에서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디폴트로 내장이 된 거는 이 맥 계열에 비했을 때에는 굉장히 늦은 얘기입니다. 맥은 애시당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달고 페이스타임이라고 부르는 자체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메시지 이런 본인만의 이제 문자 메시지 스킴이 원래 있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 경우에는 주로 운영 체제를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전혀 안 썼죠. 그러다 이제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관심이 늘었고 결국은 이제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인 컴퓨터도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사실상 애플 계열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표준은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그보다 먼저 나왔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면 그 계층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WebRTC에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실어 나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SRTP를 사용을 해서 주로 리얼타임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보이스나 비디오를 실어 나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 쪽으로 제일 좀 큰 키워드는 SRTP, RTP 계열을 통해서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실어 나르는 거고 피어 투 피어 이제 스턴, 턴, 아이스를 쓴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그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전송 계열에선 가장 중요한 얘기고 오디오하고 비디오, 보이스하고 비디오인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겠지만 인터넷이 불안하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 예. 내가 불안할 수도 좀 있는 것 같아. 학교망이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속도 한번 재볼까? 현재 제 방에서 인터넷 그 넷플릭스 쪽으로의 접속 속도가 86메가니까 학교는 괜찮은 것 같네. 아까 살짝 채팅이 끊겼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조금 줌이 그런 건지 불안한 경우는 있는 것 같네.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준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표준이야 뭐 비디오인 경우에 MP4 그 다음에 AVI, WMA 이런 정도일 텐데 최근에는 뭐 인텔 구글 계열이 만든 이 VP 시리즈도 있고 이동통신 쪽에서 많이 하는 H.264 휴대폰이면 되게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런 계열이 있죠. 음성 압축은 여러분들이 MP3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MP3는 오디오 물론 뭐 음성이 오디오긴 한데 음성을 압축하는 기술들은 오디오를 압축하는 기술하고는 좀 달라요.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사람의 그 음성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만 추출을 해서 통상 전송 속도가 한 4kbit per second. 여러분들이 HD 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피크 레이트가 64kb나 32kbit per second 혹은 64kbit per second. 사실상 14에서 32 정도 킬로비트 per second가 HD 보이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만 압축하는 기술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음성하는 기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음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이제 에코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인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역폭이 넓다 보니까 이걸 이제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에 이제 어댑티브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비디오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보고 있는 거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기보단 WebRTC의 핵심 기술은 요 오디오를 캡처해가지고 렌더링, 코디화해서 내보내는 거가 있고요. 비디오인 경우에도 그 코덱으로 압축해가지고 내보내는데 보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에 어댑테이션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트랜스포트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거 둘을 주로 UDP 기반의 RTP에서 실어 나른다. 데이터인 경우에는 또 SCTP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뭐 데이터 이렇게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할 테니 이제 그 세션을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WebRTC API가 있어요. 여기 이제 C++이라고 했지만 우리도 뒤에서 볼 건데 C++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이 WebRTC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WebRTC가 가장 처음부터 나왔고 인기를 끌었던 건 웹브라우저 위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복잡하게 WebRTC를 사실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 예제를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게 정말 몇 줄 안 되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짰는데 그냥 화상회의가 열리네?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웹RTC를 자꾸 이제 오디오 비디오 화상회의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원래 이걸 하려고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좀 흥미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카메라에서 CCTV 마냥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 그렇게 해서 뭘 한다? 주로 이제 오픈시보이나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행위. 그래서 이 웹RTC에 있는 화상과 그 다음에 그 텐서플로우나 오픈CV에 있는 리전을 연결하는 그런 실험들 많이 해요. 라즈베리 파이로 특히 찍어가지고 내보내서 하는 것들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화상 회의를 주로 얘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CCTV라든지 캠을 동작시켜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하는 예제들이 꽤 요즘은 많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하기 바랍니다. 최초에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걸로 주로 이제 소개가 됐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쪽에서 그 응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뭐 사실이죠. 자, 웹RTC의 장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술이 후진 건 아닌데 웹RTC는 이제 니어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은 RTP, 그 밑에 UDP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좀 편향적인 건데 그래서 니어 리얼타임으로 나온 게 이제 웹RTC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HTTP 라이브 스트리밍 그래가지고 HTTP 기반으로 영상을 내보낸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결국은 HTTP 1.1 밑에 TCP, 2 밑에 TCP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애플의 HTTP 라이브 스트리밍 보면은 되게 레이턴시가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HTTP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익히하는 그 압축 기술인 엠팩에도 요 대쉬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의 두 스킴은 유사해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은 또 기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로우 레이턴시 HTTP 라이브 스트리밍, 로우 레이턴시 대쉬 이런 거는 사실 UDP 기반의 웹RTC보다 조금 느린데 사실은 용도가 좀 다르지. 웹RTC는 실제로 사람이 동일 시간대에 서로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를 하고자 의해서 만든 거고 사실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은 내가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것처럼 뿌려대는 목적이니까 둘은 사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각각의 용도가 다른 거니까 그거를 굳이 이렇게 리얼타임을 비교하는 건 좀 기분이 거시기는 한데 뭐 웹RTC의 장점이 UDP를 쓴 지연이 줄어드는 거긴 하니 뭐 언급은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RTC의 장점을 좀 기술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inherently low latency다. 그래서 glass to glass 이게 한쪽은 카메라고 한쪽은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500ms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영상을 송출한다면 웹RTC로 하는 경우에 내 카메라가 T0에 찍고 프로세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화면에 띄울 때까지 500ms. 500ms가 얼마나 짧으냐면 굉장히 짧은 거지 뭐. 굉장히 짧은 거죠. 이게 비디오인 경우에 이제 500ml를 한 거고요. 원래 음성인 경우는 그 제가 휴대폰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휴대폰 귀를 듣는 스피커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100ms예요, 통상. 그러면 사람은 지연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을 마이크를 때리기 시작한데 T0가 되고 그것을 압축하고 이동통신 에어를 태우고 다시 KT, SKT 네트워크를 태우고 다시 또 에어를 태우고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통과해서 스피커에서 뿜어대는 이 모든 시간이 100ms면 음성 전환은 완벽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거꾸로 100ms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AR, VR 뭐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활성화되면서 우리 햅틱 이런 거만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전석희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네트워크를 타고 한쪽에서 손을 조작했을 때 네트워크를 타고 저 끝에 있는 로봇가 그것을 이제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귀하고 입보다는 조금 더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통상 1에서 10ms, 1에서 10ms가 아니면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이 있는데 내가 장갑을 끼고 손을 움직여서 그 장갑이 내 손에 움직이는 걸 인식한 다음에 그걸 네트워크에 한번 태우고 다시 돌아와서 내 등 뒤에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장치가 똑같이 움직이게 했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앞을 향해서 꾹 찌르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장갑을 타고 네트워크를 타고 다시 내 등 뒤에 있는 장치까지 와서 내 등을 눌렀을 때 1에서 10ms가 넘어가는 시간에 그 누름이 느껴지면 이게 고스트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를 누르는 건가?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민감하다. 몸이 센서가 굉장히 초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음성은 100mm.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WebRTC가 한 500mm. 실제로 그 햅틱 인터페이스는 1에서 10ms 정도의 리퀘어먼트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AR, VR 게임으로 상대방하고 대전하는 날이 오겠죠. 내가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면 상대방이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날이 올 텐데 결국은 그러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에어, 네트워크, 다시 에어, 스마트폰의 토탈 지연이 1에서 10mm를 만족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칼 휘두르는 건 어렵고 그냥 고수톱 정도 치거나 젠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라는 정보가 이제 또 뇌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게임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런 거에도 적용을 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로봇을 리모트에서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지연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 실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얼마까지 지원을 현재 내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G 이동통신이 됐을 때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 더 추가됐어요. MMORPG 게임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돼요. 지연이 짧아졌거든 5G에서. 하지만 아직도 5G를 통해서 이제 뭐 MMORPG 게임을 할 때 이 작은 화면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뭐 태블릿 큰 거를 쓰거나 노트북에 이제 5G 꽂으면 약간 느껴질 거예요. 야, 아직은 좀 기술이 좀 미천하구나. 그래서 이제 MMORPG 게임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이동통신에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숙제고 그것이 되면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기타 등등의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일부 학생들이 뭐 좀 약간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게임 특강한다 그래서 들으라 가라고 그러고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MMORPG는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졌어요. MMORPG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매시브한 유저고요. 그 다음에 하이 데피니션 디스플레이가 되죠. 더불어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데 결국은 MMORPG가 요구하는 그 리퀘어먼트를 그대로 우리가 무인 자동차, 무인 로봇 컨트롤로 해버리면 거의 동일해요. 매시브한 로봇들, 초저 지연, 굉장히 방대한 카메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리스폰스를 주는 행위. 그래서 사실은 흥미도를 위해서 게임이라는 거를 말초적으로 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바로 그 기술들은 우리가 조만간 만날 정말 이렇게 대량의 로봇들을 네트워크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제어하고 뭐 사실 원래 이런 소프트웨어와 IT 네트워크 기술을 분대해 놓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대량의 살상 로봇들을 사람 없이 필드에다 띄워놓은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대는 거를 받아서 이쪽에서 그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적군을 죽이기 위한 기술로 활용한다. 이럴 때는 거의 MMORPG 기술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부르면 Has Fallen 시리즈 영화가 있죠. Has Fallen. 백악관이 무너진 날 뭐 이게 있는데 런던 Has Fall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런던 Has Fallen.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Fallen 그거 보면 영화 장면 중에 그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 떼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MMORPG와 같은 그 게임 엔진들, 네트워크 기술들이 결국은 그 발전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 극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로우 레이턴시는 그래서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동통신도 그렇고 유선 네트워크도 이 데이터 레이트, 비트 퍼 세컨드는 이제 충분해요. 여러분들 집에 1기가비트 퍼 세컨드 뿜어주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그거 가지고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압축이 참 잘 돼가지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거의 뭐 10메가비트 퍼 세컨드 언더면 충분해요. 따라서 이 데이터 레이트를 올리는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연을 줄이는 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웹RTC의 장점에서 이 인간들도 이런 걸 이제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앤드 디바이스 인디펜던트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가 HTML이라고만 부르면 굉장히 미천한 기술이라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 5를 붙이면 양상이 좀 달라지죠. HTML은 4까지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진짜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 민망한 스크립트였는데, 5가 되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는 파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웹RTC가 제공이 되는 사실상의 운영 체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하고 메일 브라우저만 돌아가는 이제 크롬북 이런 노트북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HTML이 5라는 이름을 달면서 웹RTC에 대한 거, 이런 정말 화상 오디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거를 다 브라우저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몇 줄만으로 이제 내가 화상 메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운영체제건 어떤 디바이스건 상관이 없죠. 다음은 오픈소스하고 이제 표준화됐다. 표준화는 결국은 대량으로 이것이 퍼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큰 힘인데, 앞서에서 본 것처럼 표준 문서가 있기 때문에 표준 문서만 구현을 하면 누구든 연결 가능하죠. 더불어서 관련된 표준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표준을 다 언어별로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열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만 있다 그러면 이 표준을 구현할 수도 있고, 표준에 따르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본인만의 이제 오디오, 비디오, 화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 참 좋지 않은가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웹RTC에는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디오 전송 방식이 좀 특이해요. 비디오 전송 방식이 특이한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은 게 이제 사이멀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우리가 HTTP 라이브 스트리밍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시작을 할 때에 예를 들어 기본 설정인 480에 사실은 480 픽셀 곱하기 이제 숫자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480 픽셀 해상도에 해당하는 파일을 내가 가져오다가 가져오면서 속도를 측정한다 그랬죠. 근데 네트워크 속도가 괜찮으면 720으로 올라가고, 더 좋으면 1048로 올라가고, 더 좋으면 이제 1K, 2K, 4K 쭉 올라가고, 안 좋으면 내려가고, 즉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파일들이 네트워크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거는 저해상도, 어느 건 고해상도. 하지만 한순간에는 내가 선택한 하나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파일만 가져오자. 근데 웹RTC는 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사이멀캐스팅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보내는 쪽에서 480, 720, 1048, 1K, 2K, 4K를 다 보내요. 받는 쪽이 알아서 받아라. 요것 때문에 밴드위스는 약간 좀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고의 품질을 단말이 알아서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전에 얘기를 했죠. 결국은 그 스마트폰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대부분 CPU 성능이나 이런 게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에서 아무리 빨리 보내도 스마트폰 안에서 버벅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단말의 성능이 떨어지면 본인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를 스스로 판단해라. 방송은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 레이트. 따라서 이렇게 단말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넷 서버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쏘는,
요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사이멀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런 저런 것들로 인해 지연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점입니다. 서버를 계속 두고는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까지 100% 서버에 둔다. 그러면 사실 피어투피어 아니지. 근데 데이터는 여전히 서버를 경유할 수도 있으나 경유하지 않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뭐 나름이 피어투피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입장에서 봤을 때의 스케일러빌리티, 데이터는 상대방한테 직접 연결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나하고 대화를 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직접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될 대상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결국은 이 대화, 이 화상회의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 유저의 수는 결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를 직접 피어 투 피어로 보낸다고 할 때에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웹RTC의 익스퍼트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뭐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레빗이라고 합시다. 우리 레빗씨께서 권고하셨대요. 대충 50개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라. 즉 피어 투 피어로 쌍방간에 모두 다 연결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방안에는 50유저 이상 받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웹브라우저, 네트워크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이 양반이 얘기를 했으니 결국은 이제 하나의 세션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상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서버를 쓰는 거니까 유튜브인 경우에는 거의 수천 명이 들어오잖아요. 줌은 내가 정확하게 까보진 않았지만 웹RTC와 같은 피어의 데이터 전송을 지향했다가 결국은 이제 서버 베이스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이제 구글 미트, 줌 이런 거 보면 통상 이제 수백 명, 1000명 정도까지 이제 서버에서 수용을 하죠. 하지만 정말 피어 투 피어를 원한다면 언더 50에서 끊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줌이라든지 이제 구글 미트, 시스코 웹엑스에는 옵션이 있잖아요. 너희들끼리 인터랙티브하게 세션 구성해서 대화할 거야? 그럼 숫자가 이래. 혹시 네가 근데 웹비나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할 거니? 그럼 숫자가 좀 늘어나요. 왜 그래요? 대안이 뭐 있겠어요? 결국은 HTTP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이 서버를 두고 그 서버에서 분산하는 스킴을 하이브리딩으로 쓴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뭐예요? 뭐 피어투피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대부분 특히 시그널링은 센트럴라이즈드다. 서버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피어투피어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뭐냐? 직접 연결해야 되는 애의 개수가 50개 언더인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심플하다. 서버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단점. 피어투피어의 단점은 스케일러빌리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 즉 내가 웹RTC를 쓰면 화질이 구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써있기로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린 거는 카메라하고 네트워크의 문제일 뿐이지 웹RTC 자체의 구린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요 뒷부분에 뭐 B프레임 이런 거 나왔는데 요건 이제 압축과 관련된 얘기로서 뭐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RTC 시작은 웹RTC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구글 미트 그리고 요즘 별로 좀 못 보고 있는 구글 듀오, 뭐 스타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시작은 퓨어하게 피어투피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얘네들이 대용량화 되면서 서버를 많이 도입을 했죠. 어쨌든 간에 구글은 애시당초 웹RTC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개발을 실제로 여러 주도했고 표준화도 주로 했어요. 왜 그래요? 누구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지만 훨씬 이전에 교육용 노트북인 크롬북을 뭐 싸면은 10만 원, 비싸면은 뭐 7, 80만 원에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하길 바랬으니까.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니까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많은 걸 하길 바랬죠. 그것이 이제 구글이 웹RTC를 열심히 했고요. 실제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비디오 코덱도 이 VP8, VP9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구글은 이제 엠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라이센스 피를 내야 돼요. 돈 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 압축 기술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했고요. 이 웹RTC에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제 MP3, MP4 이런 건 여러분들이 쓰면 다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내는데 웹RTC에서 이런 VB8 이제 구글이 만든 이제 무료 코덱을 쓰면 돈을 내지 않게 따라서 돈을 내지 않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친숙해진 구글 미트 있죠. 미트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기술을 하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줌은 우리가 깔잖아요. 디폴트로. 물론 이 클라이언트 없어도 돼요. 시스코도 디폴트로 깔죠. 하지만 우리가 구글 미트인 경우에는 깔지 않죠. 그냥 웹브라우저를 쓰죠.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사파리 위에서 뭐 미트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거는 iOS나 안드로이드 안에 이미 그 웹브라우저의 엔진들이 다 운영체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웹 베이스드로 동작을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구글 미트가 PC 베이스드에서 웹브라우저 위에서만 돌아가고 있듯이 구글은 애시당초 브라우저 위에서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한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화, 코덱의 개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면에서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여러 등장하죠. 웹 기술에 대한 표준도 만들면서 그를 지원하는 이제 뭐라 그래나 첨단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를 만드는데 모질라도 2013년부터 이제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웹RTC를 집어넣고요.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도 웹 계열에 많이 탑재하니까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모질라가 이제 관여를 하죠.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시스코인 경우에도 웹엑스가 사실은 웹RTC에서 시작을 했어요. 웹RTC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구글, 시스코, 파이어폭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웹RTC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웹RTC를 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서버를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로 교수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완전히 뭐 시스코, 구글 뭐 다 서버가 있으니까 서버 베이스로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잘은 모르겠고 대부분 다 이 하이브리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이 좀 쉼표를 JS 기본 이렇게 해가지고 쉼표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제목에서 쉼표가 빠졌네. 웹RTC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그것도 이제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게 기본인데 파이썬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웹브라우저 위에서 인기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언어로 만든 그 웹RTC를 또 짜는 것들이 나왔죠. 결국 앞서에서 우리가 게임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가 만든 게임 안에 뭐 MMORPG 클라이언트를 짰는데 그 클라이언트 안에 내가 웹RTC 기능을 넣어가지고 채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웹 베이스드로 돌아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언어로 이제 웹RTC를 돌리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텐서플로우로 CCTV에서 들어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도 좋은 대안이겠지만 이제 어차피 파이썬을 잘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이썬을 좀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웹RTC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에어RTC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요게 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요게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요. 요 웹RTC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본인이 카메라를 제어를 해가지고 웹RTC 기반의 비디오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럼 요런 라이브러리 쓰면 되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픈CV.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비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픈CV 쓰고 싶은 사람들 요 에어RTC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스택 파이썬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정보들이 좀 여러 제공되는 뭐 웹RTC에 특화된 건 아니고 파이썬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또 세션이 이렇게 있어요. 웹RTC 세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참조하면 파이썬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풀이 땅콩사마 교수님이 이제 다트 플러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트 플러터용으로 나와 있는 웹RTC. 그래서 뭐 데모도 있고 서버도 있고 뭐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 경우에는 SIP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SDP,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을 얘기를 했는데 원래 SDP를 SIP라는 애가 그 실어 나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채팅 프로그램들 보이스 오브 IP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그 웹RTC 할 수 있게도 되어 있는데 시그널링 하는 거로 이렇게 전화 보이스 오브 IP 인터넷 전화라든지 일반 채팅에서 쓰는 SIP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RTC는 브라우저 위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변신을 P2P가 변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흥미 삼아 들어두세요. 뭐 이렇게 커진 건 아니고 우리가 P2P 시작할 때 결국 많은 얘기 했죠. 그 왜 웹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있었고 비트코인과 관련 블록체인 얘기도 좀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팀 버너스 리예요. HTML과 HTTP를 만드신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님께서 주관하시는 프로젝트 솔리드인데 결국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만들어져서 제일 많은 돈을 버는 거는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리드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팀 버너스-리 썰 경께서 만드시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글이나 네이버가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건 수많은 고객님들의 정보를 구글과 네이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페이스북, 뭐 인스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정보인데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는 그냥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해 해놓고 돈은 자기네들이 버는 거. 이게 이제 팀 버너스-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정보는 내 모든 데이터는 내 컨트롤 하에 두겠다. 이걸 이제 팟이라고 부르는데 이 팟은 혹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들었으면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팟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내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들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걸 보고 싶으면 내 스마트폰에 와서 허락받고 보라. 내가 허락하면 봐라 라는 거죠. 이것이 내 스마트폰에 없으면 내가 대행을 시켜가지고 뭐 KT, SKT 스마트폰의 아바타에 해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도 또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을 짰다. 지금 인스타는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지만 그러지 말아라. 인스타그램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나에 대한 링크만 가지고 있으며 나에 대한 사진을 보고 싶으면 내가 허락한 그곳에 와서 허락받고 봐라. 내 데이터 내 허락받고 보고 내 데이터 내가 원하는 곳에만 저장할 때 보고 카피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내가 있으면 나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들은 나의 단지 안에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내 정보가 보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봐라. 내 정보는 내 거, 네 정보는 네 거. 내가 네 거 볼 때에는 네 허락받고 볼게. 라는 게 이제 이 솔리드라는 철학인데 왜 피어투피어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은 본인의 정보를 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정보를 가져가고 싶으면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서 거기다 정보를 두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서로의 허락을 받고 직접 가져가시라. 이게 이제 이 솔리드라는 팀 버너스-리가 생각하는 차세대 인터넷의 철학입니다.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면서 P2P 세상이 되었으니 거기다가 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성원 교수님이 이걸 만들어서 세상에 하자고 얘기하면 무시할 만하지만
팀 버나스 리경께서 하시니까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컨셉이 특이한 거고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경했었던 TCP/IP, HTTP, HTML 이런 것들을 씁니다. 특이한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웹RTC 끝나면 HTTP3밖에 없는데 오늘 쓰는 기술은 어제 만든 거고요. 결국은 오늘이 어제가 될 그날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누군가가 만들고 내놓을 거예요. 그 주기가 TCP/IP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HTTP 쪽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게 시간이 한 20에서 30년. 근데 HTTP1에서 2까지 갈 때에 한 10여 년, 2에서 3로 갈 때 한 5년.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본인이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애로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이 찬스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유저적 관점을 유지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관점을 생각해 보시라. 특히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인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프론티어가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기울여라.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들 서베이 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고 셀프 러닝해서 그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셀프 컨트리뷰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팀 버나스 리께서 아주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에 불편하셔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는 피어 투 피어 게이스드의 솔리드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했어요. 솔리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 버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 항상 기술은 돈을 버는 자가 나왔을 때에 뭔가 좀 빨리 개발이 되고 흐름을 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입니다. 최근 웹RTC는 2006년에 표준화가 시작될 만큼 오래된 기술이에요. 최근에 웹브라우저가 일반화됐고 특히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코로나 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졌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다 컴퓨터 비전이죠. 결국 이제 컴퓨터 비전이 카메라를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책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 Learning WebRTC 있고 오른쪽에 Real Time Communication with WebRTC. 교수님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고 있는 오라일리 미디어 책으로만 계속 엄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테니까 보면 되고요. WebRTC 자체가 표준이라고 그랬고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TTA라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통신 표준은 TTA라는 곳에서 합니다. 요거 좋은 회사예요. 좀 너무 대놓고 얘기할 뻔했는데 아주 좋은 회사니까 편안한 회사입니다. 동네 좋아요. 저기 분당 서현역 바로 옆에 있는 좋은 회사예요. 돈은 좀 짧지 모르지만 삶이 편할 수 있죠. 2020년 판이고요. 여기 보면은 웹에서의 실시간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밍을 위한 표준 해설서. 이거 딱 누르고 들어가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옵니다. 요건 이제 2021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Real Time Communication for the Open Web Platform이라고 나오죠. 몇 년 전만 해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논문을 보여주거나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을 보니까 수준 높은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컴퓨터 비전, 뭐 AI, 네트워크 전방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대학원 연구실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석사 따고 나서도 이제 한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이제 SCI라고 부르는 굉장히 좋은 저널 혹은 이제 최우수 학술 대회 이런 데 내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따고 하기도 조금 뭐 반반의 확률인데 뭐 최근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 석사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안에 최우수 논문지 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3,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제 졸업 연구 때 이제 우수한 논문을 보는데 웹RTC 이런 것도 2021년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성능에 대한 것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또 논문 골라줄 때에 꼭 대학원생, 교수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회사를 좀 엄선하고 있어요. 여기도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도 논문을 보고 성능을 재고 향상시키고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상관없이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논문이고 2021년도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자 이 논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